마이너스 2억. 순신고 했다 했는데 없어. 동케비님은 마이너스 2억이셨을 때 지금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 2억을 어느 정도나 빨리 갚았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월에 한 2천 정도를 해야 1년이면 2억 갚잖아요. 그러니까 1년 준비하고 1년 동안 1에서부터 2천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3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2억이라는 게 어떤 걸로 마이너스 2억이 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 재테크, 특히 이제 부동산 재테크여서 흔히 말하는 아파트나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요즘 같은 때가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집을 막 사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물린 거죠. 예. 집도 여러 채 있었고, 그 전에는 부모님 집을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단독주택에서 40평까지 제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자만감이 있는 나머지 너무 과하게 이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융 위기가 한번 오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우스 푸어라고 있었어요. 네, 하우스 푸어를 겪은 거죠. 당사자가 됐고 갖고 있는 집 다 팔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부모님에 거의 얹혀 살다시피 했거든요. 제가 샀던 집에 부모님까지 오게끔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 전세금을 가지고 막 넣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결국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이너스 딱 2억이 있더라고요. 대출 2억인 거죠. 마이너스 2억이 딱 된 걸 확인을 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진짜 앞이 안 보였죠. 앞이 안 보였고, 이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나이는 어렸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라는 거 이제 자기 부정을 한 거죠. 자기 부정.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 되게 우울감에 빠졌었죠. 저는 직장인이었고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했던 사람인데 그게 마저 안 돼 버리니까 제가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막막했고, 그때 또 아이가 지금 또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4가족이었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60을 살았죠. 600만 원이 현금 있었고 3천도 없어가지고 80%그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2억에 매월 60만 원을 월세를 내는 거고, 그 60만 원 월세도 막 못 내고 막 그랬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한 계기들이 하나 있어요. 또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술 먹고 현실을 부정하다가 어느 날 집에 딱 왔는데 아기가 너무 평온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 사정이 이렇게 풍비박산 났는데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든 생각은 그냥 평범한 가정 정도까지만 끌어올리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실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때 하셨던 게 뭐예요? 위탁 판매 이런 것들을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고 팔고, 그리고 이제 중고, 특히 책, 버려진 책을 보면은 이제 스캔하면 거기에 뭐 알라딘인가 중고 책을 팔 수가 있어요. 책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팔고, 모든 돈 버는 행위는 다 해야겠다.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중고 제품이나 책 같은 걸 판다고 해도 2억을 갚는 거는 불가능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갚아 나가셨어요? 마이너스 2억을 갚는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은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갚고 하나둘씩 1차적으로 것부터 갚자 해가지고, 쿠팡에서 물건을 되게 잘 파는 분들이 강의도 하고 모임 같은 거 주선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무조건 따라갔어요. 어떤 식으로 뭔가를 사고 파는지,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사진 찍고 어떻게 또 상세 페이지 만들고 올리고, 이거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었어요. 그러던 중에 와이프가 주얼리를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팔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갤러리나 이런 데 나갈 때 하나둘씩 팔아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번떡한 거죠. 판매를 같이 한번 해봤었어요. 하나둘씩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다 안 됐어요. 한 2, 3년 정도 계속 망하고, 저희 3번째 브랜드가 주얼리인데 각인을 할 수 있는 브랜드. 목걸이에 뭐 아기의 발도장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지문을 새긴다든지 이런 걸로 커스터마이즈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바이럴이 엄청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쌈짓길이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둘씩 늘려가기 시작했죠. 3번째 브랜드가 조금씩 터지면서 2억을 되게 짧은 시간에 갚았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쨌든 장사를 하셔서 2억을 갚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건물이 새 채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죠? 저희가 8년쯤 됐을 때 저희가 월세를 한 800 정도 내고 있었어요. 당시에. 인사동에서 쌈짓길에서 400만 원, 가로수길에서 또 300만 원, 저희 사무실 동방에서 또 100만 원, 800만 원씩 나갔는데 그때도 저희가 수익이 좋았어요. 그래서 1, 2천씩 계속 저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뭐 당연히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전혀 그거에 대한 이제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돈이 한 1억 정도 모이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일단 집 먼저 장만을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사고 팔고 하면서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돈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계약치고 잔금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사는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큰 걸로 해서 이제 집은 아예 그냥 재개발, 재건축 하나 묻어놓고 그 뒤로 또 1억이 또 금방 생기더라고요. 근데 1억이 딱 생겼을 때 제가 그때 정확하게 인지를 한 게 월세가 800이면은 거의 한 40억 정도에 되는 이자가 겠구나. 그때 시점에서 봤을 때. 난 40억짜리 건물에 들어가면 800을 이자를 낼 수 있어? 그럼 내 건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상업용 부동산을 그때부터 엄청나게 파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이걸 동시에 한 거예요. 공부도 하고 갖고 있는 현금도 모으고 현금 흐름도 늘리고 하면서 건물을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내가 매장도 하고 공방도 할 수 있고 직원 휴게실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가 있었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공간을 필요해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버는 돈의 현금 흐름에 취해서 사업 소득만을 계속 쫓고 있는 거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원래 그때도 제가 3호점, 4호점 막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와, 이거 한 2, 3억으로도 살 수 있겠는데? 하고 된 거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월세를 300, 400, 500, 많게는 700, 1000만 원까지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장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월세를 뭐 300 이상 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규모가 있게 장사를 하시는 분일 거예요. 특히 1000만 원 넘어가면 진짜 크게 하시는 거고. 근데 그분들이 그 정도를 감당하려면 거의 10배 정도의 매출이 날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뭐 300, 500, 1000 이 정도를 낼 수 있다고 하면은 특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충분히 내 건물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자를 내고 아주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낼 수 있는 월세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자로 치환해야 건물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포인트는 내가 장사가 언제까지 계속 잘 될 수 있을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화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사서 뭐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어. 많이 벌었어. 투자야, 투기야. 이게 아니에요. 자영업자분들은 어차피 그 공간이 필요하고 월세를 내잖아요. 근데 그 월세를 조금 더 내면 이자로 환산하면 그 건물을 사고서 그 이자로 낼 수 있잖아요. 그걸 가자는 거고. 아까 전에 뭐 제가 300 이상을 얘기를 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내시는 분들도 내가 내는 월세는 적지만 거기서 내가 장사가 잘 돼서 조금 더 낼 수 있다고 하면 자산화를 준비하면서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정말 장사를 여기 잘하고 있어요. 내 건물이 아니에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지금 한 50명 이상 장사하시는 분들을 건물주로 만들어 줬는데 6월 달에도 이런 강의를 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언제 하는 거죠? 무료 라이브를 할 건데 6월 26일 날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합니다. 그때 내용은 제가 아까 전에 저의 과정들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건물을 소액으로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부동산은 나 아무것도 몰라 장사밖에 안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건물을 접근하는 방법, 이 방법대로 하면 그래도 내가 건물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를 눈을 좀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월 26일 8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거기 신청하는 폼이 있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또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로만 하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네네. 최근에 어떤 사례들을 네. 아주 짧게만 몇 개 정도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실제로 본인이 내던 임대료를 이자로 내면서 건물을 매입한 사례? 저희 이제 최근에도 건물주를 이제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 무료 강의 듣고 그렇게 인연이 돼갖고 됐던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농리단길에서 고깃집 되게 잘하시는 사장님 계세요. 거기서도 한 15평에서 1억 정도 매출을 찍는 분인데 이분도 사실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3, 4년 전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 샀으면 지금 또 금액이 한 10억 이상 올랐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지금 거기 용리단길 계속 화풀이 되잖아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너무 휩싸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만나가지고 강의 듣고 건물 사야 되겠구나, 내가 안전하게 가야겠구나, 이번에 을지로에 하풀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것도 2억이 안 되는 돈으로 레버리지 풀로 활용해가지고 건물을 샀고, 더 중요한 거는 시세보다 30%나 싸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이 나오기 어려워요. 이분 장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매를
자기가 막 주순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면 금리가 높지만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도 6월 26일 날 비공개 라이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관련된 것들을 최근에 좀 재밌었던 사례들을 또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그럼 방금 얘기해 주신 사례 같은 걸 보면 월 매출 1억 정도를 내야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월세 100만 원, 200만 원이신 분들도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분은 그래도 좀 좋은 자리로 들어가니까 금액대가 좀 높았고요. 사실 이면 안으로 들어가서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영상을 많이 찍었지만 10억 이내에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도. 그리고 지방은 사실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1, 200 정도 작은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내가 현금 흐름이 조금 좋거나 돈을 좀 모을 수 있거나 자산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내가 일부 들어가고 또 임대 주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작은 걸로 들어가거나 방법들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알면 알수록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많습니다. 비공개 라이브가 2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때 그것만 듣고도 가능할까요? 제가 만약에 제 첫 건물을 샀을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1년 걸렸거든요. 1년 동안 진짜 정말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걸 다 한 게 강의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런 무료 라이브가 있었으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샀을 거예요.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그리고 시행착오뿐만 아니라 시작을 못하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을 못해. 그러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예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아무리 부동산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6월 26일 날 8시에 하는 거는 아주 기초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인이들이 많아요. 근데 또 장사 쪽으로는 셈이 또 빠르세요. 부동산이랑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또 빨리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날 해드릴 거는 그래도 집은 한 번씩 사봤을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어떤 식으로 건물을 보고 어떻게 부동산을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샀는지의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서 첫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법론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라이브 할 때 Q&A 형태로도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끝나고 Q&A를 좀 폭넓게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이제 건물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단계별로 궁금한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얘기할 거고 Q&A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자세히 얘기해 드릴 겁니다. 본케비님은 마이너스 2억이셨을 때 지금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 2억을 어느 정도나 빨리 갚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셋업을 해서 가는 거라면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사업을 뭔가 처음부터 셋업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월에 한 2천 정도를 해야 1년이면 2억 갚잖아요. 그러니까 1년 준비하고 1년 동안 뭐 1000에서부터 2000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3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수십 채의 건물을 매입하고 또 계약하거나 배수선,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또 시공, 신축까지 하는 걸 도와주셨는데 지금의 지식으로 만약에 30살로 돌아간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퇴사를 하고 일단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해서 일단은 제가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1억에서 2억 정도를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있는 사업체일 경우에 제가 건물을 사고 나서의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을 또 쉽게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부동산을 사기 위한 브랜드나 사업체를 접목해서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층은 제가 뭐 자영업이나 뭐 음식점 같은 걸 하더라도 위에 층은 공간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이 건물 자체가 수익률이 한 5%에서 7% 나올 수 있는 서울인데도 그런 구조로 완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제가 브랜딩을 해가지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월 26일 날 8시에 진행하는 비공개 무료 라이브를 들어야 되는 자영업자분들이 있다면 한 3가지 유형의 형태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장사를 하시면 적어도 뭐 100만 원 이상은 내실 테니까 월세를 1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은 이 무료 라이브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그 공간을 쓰고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 지불하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돈이 나중에는 이거를 자산화로 가져갈 수 있는 시드로 마련한다고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내가 하는 방향성이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월세만 나고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리를 끊고 내가 평생 일하고 싶지 않은 분들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에 한 500 이상 내시는 분들, 매출이 그래도 꽤 나와가지고 현금 흐름이 좋아서 저축도 좀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필수예요, 필수. 그런 분들이 건물 사기가 진짜 좋아요. 이런 분들은 안 할 이유가 진짜 1도 없거든요. 1도 없어 진짜. 근데 정말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2호점 3호점 내기 바빠요.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 그러다가 사업이 삐끗하면 그때 돌아보면서 오세요. 제발 그렇게 형인지 된장인지 그때 오지 마시고 미리 내가 딱 듣다가 내가 이 정도 되지? 무조건 들어보세요. 진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영업은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시지만 현금이 좀 있다. 근데 내가 어디에 뭐 투자를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치 않은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건물 세 채까지 갔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제가 건물을 매입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는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 자영업자들과 같이 건물을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의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동투자, 그러니까 같이 건물을 매입하는 프로세스도 되게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금은 있지만 어디에다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도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이런 방식으로 같이 컨텐츠와 함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방법들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그러면 6월 26일 날 8시에 비공개 무료 라이브 들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 날짜 돼서 또 다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장사건 프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님 채널에서 제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왜 건물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하는 방법들부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이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건프로님 채널을 보시고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좀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많은데 건프로님 채널에서도 제가 정말 좀 더 손쉽게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을 더 준비해가지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영업자분들이 어쨌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해가지고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